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여자입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 중에 이곳 사연글을 자주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처음엔 손님의 권유로 함께 사연글을 봤는데 이젠 제가 찾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사연글을 듣다 전 저의 잊지 못할 20대의 일이 떠올라 이렇게 조심스레 사연을 적어봅니다. 부모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전쟁처럼 싸우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렇게 살 거면 그냥 이혼을 하지 왜 같이 살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을까? 하며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즈음이 제가 사춘기였는데 하나뿐인 딸의 사춘기보다 당신들의 치열한 싸움이 중요했던 부모님은 저는 안중에 없었어요. 그때 전 철이 빨리 들었는지 사춘기도 집안 분위기 봐가며 부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저에게 수희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철이 들어 예쁘네.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라며 모르는 소리를 가끔 하셨고, 전 그럴 때마다 그냥 미소만 살짝 보이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저희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엄마는 동네 제법 큰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죠. 두 분의 싸움의 원인은 늘 돈이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계기도 역시 그 돈 때문이었거든요. 다른 집 남자처럼 다달이 월급을 가지고 와야 나도 날짜를 맞춰가며 살림을 하지. 이건 뭐 들쑥날쑥 돈도 왔다 갔다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이렇듯 두 분의 싸움은 저희 아빠가 월급을 제때 그리고 일정하게 가져오지 않는 것이 원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 뒤로 몇 년간 더 치열한 부부싸움을 하시다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저에게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드니 저는 아빠와 살라고 말하고는 자기 집만 챙겨서 집을 나갔고, 전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했지만 전 당연히 엄마가 절 데리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아빠와 저 둘만 남았어요. 늘 전쟁터 같던 집안은 소리라는 것이 없어진 절간처럼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빠는 제가 딸이라 그런지 저를 조금 어려워하셨어요. 이상하리만큼 다른 지역 공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혼자 집을 보는 날이 많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빠도 저와 둘이 있기가 그리 쉽진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솔직히 아무도 없는 집은 편했어요. 더는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고 아빠를 신경 쓰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아빠가 집에 오지 않는 날을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른의 관리 없이 저는 공부보단 게임이나 연예인에 빠져들었고, 학교에서 조금 불량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주로 모여서 가끔은 학교에 가지 않고 사복을 입고 어른 흉내를 내며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스릴 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탈을 하기엔 집이 빌 데가 많은 저희 집이 딱이었고요. 그렇게 저희 집은 우리들의 아지트가 되었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나쁜 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자유를 얻은 듯 했던 저는 조금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한 일탈은 끊을 수 없었어요. 아빠도 살짝 눈치를 채고 있는 듯 보였지만 선뜻 저에게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듯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저에게 모르는 여자를 소개하더라고요. 곧이어 그 여자가 저의 새엄마가 될 거라고 통보했고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새엄마가 될 여자는 너 생각보다 귀엽게 생겼구나. 잘 부탁해. 라며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반대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전 아빠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했어요. 저희 친엄마는 아빠의 재혼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에게 이혼하고 처음으로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새엄마라는 사람은 어떤 여자냐며 꼬치꼬치 캐물었는데요. 전 그런 엄마에게 그냥 나도 엄마랑 살면 안 돼? 아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은데 모르는 아줌마랑 어떻게 둘이 있어? 라고 동문서답하며 애원했죠. 엄마는 예상대로 형편이 여의치 않아 힘들다며 혹시 새엄마가 괴롭히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대로 아빠의 부재 속에 새엄마와 저 둘만 집에 있는 나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 그 상황을 피하고자 저녁에 친구 집에 가서 잘 생각으로 간단히 짐을 싸서 방에서 나왔어요. 새엄마는 그런 저에게 어딜 가냐며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네 아빠한테 들었어. 공부하고는 영 담쌓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한다며? 네 아빠가 걱정이 많더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기분도 나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에요. 우리 아빠랑 결혼했다고 제 엄마라도 된 것 같으세요? 라고 나를 세우며 말했지만 새엄마는 그런 제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제 가방의 물건을 하나 둘 꺼내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에 놀라 냅다 달려가 가방을 빼서 들고는 지금 뭐예요? 왜 남의 가방을 마음대로 뒤져요? 라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 저에게 새엄마는 멋쩍게 웃으며 요즘 애들은 집 나갈 때 뭐 챙겨 나가나 궁금해서 한번 봤다. 뭘 그렇게 성질을 부리니? 아무튼 이 시간에 못 나가니까 다시 네 방으로 들어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가 뭔데? 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죠. 새엄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긴 네 엄마지. 솔직히 나도 엄마라는 말이 낯간지러운데 어쩌겠어. 너랑 나랑 그렇게 서로 묶인 사이인데 너 안 잡아먹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가서 자라.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전 그날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새엄마의 기세에 눌려 전 방에 들어갔어요.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오지도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빠는 도대체 저 여자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까지 했을까? 고민하면서요. 다음날 아침 씻기 위해 거실로 나왔어요. 아침부터 새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제 눈에 띈 건 식탁 위 5만원짜리 지폐와 쪽지였어요. 쪽지엔 내가 쓰던 신용카드 정지했다. 앞으로는 용돈 받아서 써. 한 달에 5만원이면 괜찮지?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들고 다니는 신용카드는 집을 자주 비우는 아빠가 준 것이었는데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 새엄마를 찾았지만 집안을 다 뒤져도 새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전 하는 수 없이 씩씩거리며 5만원을 주머니에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겪은 황당하고 짜증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제 말에 얼굴빛을 바꾸더니 그 뒤로 저를 상대해주지 않더군요. 서로 비밀을 공유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탈도 함께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절 친구로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심한 배신감에 우울증이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일의 원인인 새엄마와 그리고 그런 새엄마를 데리고 온 아빠를 용서하지 못한 채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을 지내니 학교에선 무단결석이 많아지고 있다며 연락이 왔고 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모른 척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방문을 망치로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방문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정말 놀라고 당황했는데
제 눈에 곧 망치를 손에 든 새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문을 부시고 난린데?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제 머리통을 정말 세게 손으로 내리치더라고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전 그날 별을 본 것 같았어요. 정신도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았고요. 그깟 일로 방구석에 처박혀서 너야말로 뭔 청승인데 오늘 학교 가서 얘기 다 들었어. 넌 등신처럼 돈 보고 만난 개들이 친구라고 생각했어? 난 또 무슨 대단한 일을 겪고 저러나 했지. 꼴 같지 않게 쇼하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학교 가. 쇼? 당신은 내가 지금 쇼하는 것 같아? 당신이 뭘 알아? 제발 부탁인데 그냥 나한테 관심 꺼. 뭘 하냐고? 내가 네 마음 한번 맞춰볼까? 너 배신감에 성질났다가 내가 뭘 할 수 있나 무기력해지고 앞으로 학교에 어떻게 다닐까 걱정되다가 짜증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친엄마한테 같이 살자고 하고 싶지만 다시 버림받을까봐 무섭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쪽집게 무당처럼 제 마음을 술술 읊는데 얼굴이 다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새엄마의 말은 저를 더욱 당황하게 했습니다. 나도 다 겪어봐서 알아.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네가 지금 겪는 일들 미리 먼저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싸가지 없게 굴어도 되니까 보는 사람 짜증나게 숨지 마. 그래봤자 네 손해야. 전 눈물이 나왔어요. 제 마음속이 모두 까발려진 듯한 기분에 그냥 눈물만 마구 났습니다. 당당하게 내일 학교 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너 학교 끝날 때 내가 교문 앞에서 기다려줄게. 내가 그년들 가만 안 둘 거야. 새엄마는 화를 내는 듯 장난을 치는 듯 제 앞에서 오버하며 큰 소리로 말했고 전 눈물이 계속 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좀 웃네. 왜? 이제 네 편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사실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나 학교 다닐 때 장난 아니었다. 어줍잖게 각 잡던 애들도 내 앞에선 쩔쩔맸어. 너 지금 네 뒤에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는 건지 모르지? 안 그래도 모범생은 아니겠지.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뭐? 암튼 나 믿고 학교 가서 걔네들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 찌질하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렇다고 경찰서는 가지 말자. 내가 아주 그런 서자로 끝나는데 별로 안 좋아해. 저와 새엄마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전 그날 처음으로 새엄마의 웃는 얼굴을 봤어요. 친엄마한테도 느껴보지 못한 내 편이라는 기분에 제 마음은 부서진 제 방문처럼 새엄마에 대한 마음의 문이 부서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용기를 내서 학교에 갔어요. 함께 쓰리를 맛봤던 친구들은 저를 툭툭 건드리며 괴롭히기 시작했고 새엄마 말처럼 기죽지 않은 채 더욱 눈에 힘을 주며 꿀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 학교를 나서는데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카드는 정지됐어도 돈은 들고 다니지? 없는데. 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믿던지 말던지. 저는 친구들을 거칠게 밀치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친구 하나가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도 친구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악! 하는 비명이 들렸어요. 언제 왔는지 새엄마가 제 머리채를 잡은 친구의 머리채를 똑같이 잡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뭐예요? 보면 몰라? 사람이잖아. 아씨, 장난하지 말고. 그래? 나 얘 엄마야. 친구들은 일제히 표정이 굳었고 새엄마는 친구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와 뭐라고 말하는 듯 보였는데 친구들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도망치듯 교문을 빠져나가더라고요. 뭐라고 했길래 쟤들이 저렇게 도망가요? 별말 안 했어. 앞으로 너 건드리면 내가 여기에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게 이름이랑 학년반 빨간색으로 써서 플랜카드 달아놓는다고 했지. 전 웃음이 나왔어요. 새엄마의 엉뚱하지만 저를 위해주는 그 마음이 고맙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 후로 저와 새엄마는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고, 모르는 사람은 저와 새엄마가 정말로 모녀 사이로 착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해 고등학교 3학년을 마쳤습니다. 아빠는 대학 진학을 하라고 했지만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성적도 아닌지라 대학 진학 대신 미용학원에 다니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우리나라에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를 하셨고요. 그때는 형편도 어려우면서 대학 진학을 강요하는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녀는 심하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최씨 고집은 알아준다고 아빠와 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으로 등장한 새엄마는 왜 애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자기가 대신 살아줄 거야? 싸울 일도 아닌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혹시 심심해? 하며 저에게 윙크를 살짝 날리고 제 편에 서서 아빠에게 말을 해줬어요. 순간 아빠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 민망한지 담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새엄마는 저에게 자기 신용카드를 주며 내일 학원에 가서 등록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새엄마는 웃으며 열심히 하라고 말해 주었어요. 전 그렇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미용실 막내 스텝으로 청소부터 가게의 모든 잡일은 제 몫이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리가 퉁퉁 부을 만큼 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모두 퇴근하면 청소와 함께 커트 연습과 파마 마는 연습을 거의 매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본 손님이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머리 자를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저희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내일 오전이나 아니면 저녁 8시 이전에 다시 방문해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지금 꼭 잘라야 하는데 이렇게 부탁드려도 어려울까요? 죄송합니다. 이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하셨어요. 아,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쪽은 디자이너가 아니신가요? 네, 전 아직 스텝이라서. 전 말끝을 흐렸어요. 딱히 그럴 이유는 없었는데도요. 그러자 남자는 제 손에 든 가위를 가만히 쳐다보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단정하게만 좀 부탁할게요. 제 머리를 저기 마네킹 머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잘라주세요. 네? 너무 놀랐어요. 가끔 늦은 시간에 오시는 손님은 있었지만 스텝이라고 말한 저에게 머리를 해달라고 하는 손님은 없었거든요. 곤란하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해서 머리가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괜찮아요. 원래 초보 운전이 더 안전하잖아요. 괜히 하는 소리 아니고 제가 정말 지금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곤란해서 그래요. 라고 막무가내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어쩔 줄 몰라서 망설였어요. 남자는 웃으며 괜찮다고 혹여 정말 머리를 망치더라도 자긴 절 원망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남자의 머리에 빗질을 했고 차분히 그리고 조금씩 머리를 잘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확인하며 머리를 잘랐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손에 다 땀이 났고 1시간도 훌쩍 넘었어요. 다행히 남자분의 머리를 망치지 않고 무사히 커트를 끝냈고 남자는 돈을 내겠다고 했지만 전 스텝이라 괜찮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한데. 괜찮아요. 전 정식 디자이너도 아니고 아마 원장님이 아시면 혼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돈 안 주면 안 혼나요? 가끔 연습 삼아 친구들 머리 잘라주거든요. 혹시 물어보시면 그렇게 말하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돈 대신 이거 받아요. 남자는 저에게 지폐 대신 자신의 명함을 주었습니다. 친구라고 했는데 연락처라도 알아야죠. 아, 혹시 원장님한테 혼나면 전화해요. 내가 와서 대신 혼날게요. 남자는
그렇게 고맙다며 몇 번이나 말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나중에 거울을 통해 제 얼굴이 잔뜩 붉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에 돌아온 전 남자의 명함을 계속 보고 또 봤어요. 회계사 고원준. 돈은 받지 않았지만 제 첫 번째 손님이라는 생각에 전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불러봤죠. 그때까진 우리가 또 볼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돈이 아닌 다른 걸 받았어요. 돈만 아니면 괜찮죠? 친구가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치킨 한 마리 사왔어요. 오늘은 오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또 욕심이 많아서 이맛저맛 다 고르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친구가 사온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같이 먹어요. 남자의 엉뚱하고 유머러스한 접근에 마음이 동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는 첫 만남대로 조금 바쁜 사람이었지만 늘 퇴근하고 저를 데리러 오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매일 저희 가게에서 저희 둘은 짧은 데이트를 했고 그렇게 2년이 지나 저는 다른 가게에 정식으로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조금씩 저를 찾아주는 단골 손님도 생겼고 그렇게 점점 헤어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아갈 즈음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보다 7살 많은 남자친구는 집에서 자꾸 결혼 이야기를 한다며 저를 집에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약국을 운영하는 홀 어머니와 저와 나이가 같은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인사를 할 생각을 하니 어쩐지 자꾸 긴장이 돼서 남자친구에게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새엄마에게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 받은 이야기와 그 사람 집에 인사를 가야 하는데 긴장이 돼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새엄마는 뭘 그렇게 쫄아 있어. 나 같으면 좋아서 춤이라도 추겠네. 가서 인사했는데 나 싫어하면 어떡해? 널 왜 싫어해? 난 대학도 안 나왔고 남친은 회계사인데 난 미용사고. 그래서 꿀려? 좀... 둘 다 사짜 직업인데 뭘 꿀려. 농담해? 회계사랑 미용사가 같은 급은 아니잖아. 그게 뭐 직업의 급이 어딨냐. 다 먹고 사는 직업이지. 새엄마는 늘 그렇듯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저의 등을 밀어주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러 그의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원준이가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최주희라고 합니다. 걱정과 달리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랑 동갑인 여동생은 약속이 있어 다음에 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저희는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상 앞에 앉았죠. 깔끔하고 멋들어지게 잘 차려진 음식 앞에 저는 입을 딱 벌리고 감탄을 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그의 어머니는 고운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며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단란하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이어갈 즈음 집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남자친구의 하나밖에 없다는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한때 저와 일탈을 함께 했고 나중엔 절 괴롭히다 저희 새엄마 때문에 교문 밖으로 도망치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아이도 저도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분명 서로를 알아봤고 저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최주희? 은하야, 오랜만이다. 저희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신기한 인연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표정을 잃고 어색한 미소만 동동 얼굴에 띄었습니다. 어디 불편해? 남자친구는 제 안색이 별로라며 걱정했고 그의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물과 알약을 가져오시며 내가 종종 소화 안 될 때 먹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래도 약을 받아 먹고 곧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는 남자친구에게 저와 은하의 사이를 이야기했죠. 남자친구는 놀라는 눈치였어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그 친구는 집에서 순하고 겁도 많은 막둥이였고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전 집에 와서 괜히 이야기했나 싶었어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온 것을 아는 새엄마는 궁금한 눈치였는데 차마 그때 날 괴롭히던 애가 남자친구의 동생이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뜻밖의 남자친구 어머니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하는데 전화해서 미안해요. 내 마음이 조금 급해서 혹시 이따 오후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올 것이 왔구나 싶은 생각에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친구와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의 어머니와 잘 이야기해보고 싶어 가게 실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의 어머니를 만나러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시간 오래 뺏지 않을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난 이 결혼 허락 못해요. 네? 혹시 은하가 무슨 얘기 하던가요?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나 솔직히 아가씨 우리 애 짝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원준이가 아가씨 한 번만 보라고 하도 이야기해서 한번 본 건데 마침 우리 딸애랑도 불편한 사이라고 하니 그냥 서로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원준 오빠도 같은 생각인가요? 그것 때문에 좀 부탁하고 싶은데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마침 친구 문제도 있으니 겸사겸사 잘 되지 않았냐며 서로 불편하게 끝내지 말고 좋은 인상으로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전 이 상황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가슴이 뛰어 아무 말도 못했고 그런 저를 보며 그의 어머니는 답답한 듯 연달아 맹물만 들이키며 내 말이 혹시 언짢았어요? 아니면 기대랑 달라서 실망했나? 라고 혼잣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아가씨로선 우리 애 놓치고 싶지 않겠지.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아가씨 같은 며느리 얻으려고 나 혼자 우리 애 그렇게 공부시킨 거 아니거든. 듣자 하니 아버지는 막노동에 엄마는 새엄마라며. 정말 이건 너무 염치 없는 거지. 안 그래 아가씨? 고상하게 목소리 하나 높이지 않으며 어쩜 저리 잔인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전 더는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어디서 자꾸 고상한 개가 똥을 싸나 했더니 여기였네. 제 뒤쪽에서 저희 새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커피숍에 커피 마시러 왔지. 남의 집 부모 호구조사하지 말고 당신 애들이나 잘 간수해요. 그 딸내미는 이제 술, 담배는 끊었나? 술, 담배보다 인성은 좀 나아졌나 모르겠네.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엄마 밑에서 컸으니 뭐 나아졌을 것 같진 않지만. 뭐예요? 그의 엄마는 저희 새엄마의 가시돋친 말에 발끈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 새엄마 입에서 너 혹시 노은자니? 라고 놀라는 듯 그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어머니 표정은 심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맞구나. 남의 남편 뺏어서 도둑 결혼했다고 하더니 야, 내가 더 싫다. 그 남편 결국 본처한테 다시 돌아갔다고 하던데 어디 남의 귀한 딸한테 막말이야. 귀한 딸? 너야말로 위선 떨지 마. 네 친딸도 아니잖아. 그리고 귀하긴 뭐가 귀해. 고작 남의 머리나 만지면서 푼돈이나 버는 주제가? 너 말 다 했어? 고작 아들 가지고 장사나 하는 주제에 지금 뭐라는 거야? 저희 새엄마는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그의 어머니 얼굴에 강렬하게 퍼부었고 갑작스러운 물세례에 놀란 그의 어머니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물 뿌렸니? 어릴 때 막 나가는 버릇 나이 먹고도 못 고쳤구나. 그래, 못 고쳤다. 아니, 안 고칠 거야. 너 같은 질 나쁜 것들 상대할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주희야, 가자. 분명히 말하는데 나도 이 결혼 반대다. 시어머니 자리가 영 구려서 차마 내가 널 그 집에 못 보내겠다. 전 새엄마의 손에 끌려 카페를 나왔어요. 한참을 새엄마의 손에 끌려가는데 새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휙 돌아보며 꽤 심각한 얼굴로 설마 내가 오바했니? 라고 말했고 전 그런 새엄마가 귀여워서 좀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웃는 거 보니 됐다. 세상에 남자는 많고 넌 충분히 훌륭하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니까 나 원망하지 마라. 말을 마친 새엄마는 민망한 듯 빠른 걸음으로 앞만 보며 걸어갔어요. 전 그때 왜 아빠가 새엄마와 결혼을 했는지 알 것 같았고 달려가 새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 남의 혼사길 막아놓고 지금 주랭랑 치는 거야? 너랑 나랑 남이냐? 그리고 나 원래 걸음 빠르거든? 새엄마는 웃으며 계속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제 손은 더욱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데 1년 전 새엄마는 원래 성격처럼 씩씩하고 용감하게 차도에서 어린 아이를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말짱했는데 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빠도 저도 새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새엄마의 이야기를 하면 서로 눈시울부터 붉히곤 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짧게 하늘에 있는 새엄마에게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리운 우리 엄마, 엄마가 늘 이야기하던 대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다음 생에는 진짜 모녀 사이가 되길 바라며 엄마를 너무 닮고 싶은 딸 주희. 끝으로 사랑하는 이와 소중한 시간 많이 나누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